처럼 뭡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스캐너폰에는, 그리고 스캐너폰 한번 뭘 씁니까? 그 앞에. 예를 들면, 인티저, 우리가 A가 있으면 어떻게 돼? A는 100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스캐너폰 하게 되면, 인티저 100할 필요 없죠. A는 어떻게 됩니까? A 돼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D에 뭡니까? A가 아니고 항상 이 앞에 뭘 써야 되죠? 주소 연산자를 꼭 써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거, 다음에 여기에 더블 코테이션 요까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음에 잘 알아놔야지, 뭐, 거기서 에러 생기면 나중에 우리가 에러 잡기가 쉽지 않다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백슬래시 키에 대한 우리가 다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다고. 한번, 얘도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 3-5, 3-6 꼭 해보셔야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프린트F로 찍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뭡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 뭡니까? 한 게 뭐죠? 그냥 우리가 뭡니까? 앞에 내용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일단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 한번 해보는 걸 우리 한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뭡니까? 그걸 다시 이제 뭡니까? 또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는 건데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변수. 자, 제가 옛날에 변수인데 제가 옛날에 뭡니까? 변수를 갖다 우리가 선언하면, 우리 변수가 뭐죠? 변수는 뭡니까? 변수를 갖다 우리가 선언하게 되면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변수 선언하면. 제가 그때, 변수는 뭡니까?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뭡니까?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우리 저장 공간의 메모리에 뭡니까? 위치에 값을 갖다가 할당받는 거, 공간을 할당받는 거. 쉽게 말하면. 이해하면. 변수 선언은 우리 메인 메모리에 뭡니까? 공간을 갖다 우리 뭐 하는 건지 우리죠? 할당을 받는. 이게 바로 변수.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이해를 해보죠. 자, 이게 우리 지금 뭐냐면 우리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본체를 뜯어내면 컴퓨터 이렇게 생겼죠. 자, 요게 램입니다. 요게 램. 요게 우리 이제 뭐죠? 우리가 요게 디스크, 하드디스크. 우리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거 부팅하면 소리 나죠. 윙 하는 소리가.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 쉽게 말해서 하드디스크 원반이 뭡니까? 거기 있는 하드디스크가 얘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각각의 섹터의 값을 읽어서 우리가 뭡니까? 부팅을 시키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러면, 그래서 우리 얘는 뭡니까? HDD는 우리 하드디스크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컴퓨터는 뭡니까? 메모리가, 아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억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조 기억 장치가 있다고. 얘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메인 메모리. 얘는 뭡니까? 보조니까 우리 뭡니까? 세컨더리 메모리. 그래서 그 주기억 장치 얘는 뭡니까? 어떤 건 뭘까?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 해서 우리가 램. 그게 뭡니까? 보조 기억 장치 우리 뭡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뭐죠?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CD. 그 다음에 뭡니까? USB. 이런 것들 다, 외장 하드 이런 것들 전부 다 뭡니까? 다 이게 바로 보조 기억 장치예요. 자, 그러면 이 메모리에는 크게 나눠서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자, 해봅시다. 얘가 보조 기억 장치고 얘가 뭡니까? 여기 있는 램이 주기억 장치. 그러면 얘를 그림을 좀 크게 키워보면 이렇게 봅시다. 자, 얘예요. 자, 얘가 램인데 우리가 램을 쉽게 꼽아놨는데 이 밑에가 메인보드죠. 메인보드. 얘가 CPU고, 얘가 이제 하드디스크 돌아서 CPU를 통해서 값이 이제 얘 저장했다가 데이터버스 통해서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티저 A, B라고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갖다가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여기 램, 여기 램이라고 하는 이 램을 갖다 뭡니까? 펼쳐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쫙 있었대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값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할당돼야 돼요. 할당, 그죠? 지금 이거, 자, 여기 내죠. 인티저, 카운트 키보드 월드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변수를 내가 정수형 변수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우리 메인 메모리 상에 뭡니까? 요렇게 요 공간에 하던 요 공간. 여기에 뭡니까? 여기와 관련된 값들을 갖다가 이 변수에 해당되는 값을 갖다가 뭡니까?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자, 요걸 갖다 이제 좀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 기억 장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 여러 가지 일단 그걸 뭐 이런 거 저런 걸 나누고 우리 쉽게 빼고도 어떤 게 있죠? 우리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는 저장하는 파일들은 다 어디다 저장됩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를 막 쓰고 사용하다 내가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막 작업하고 난 다음에 자, 내가 쉽게 저장하기 하면 그 파일은 어디로 저장되겠습니까? 이 둘 중에. 여기죠, 그죠?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뭡니까? 뭐 하면 내가 지금 막 씌워놓은 프로그램 짜면 그 짜는 프로그램에 내가 지금 하는 그런 걸 어디다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주기억 장치는 뭡니까? 현재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그러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저장된다. 저장되다가 뭡니까? 내가 저장을 사용하다가 뭡니까? 저장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어디로? 여기로 가죠. 보조. 그래서 우리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원을 끄면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그대로 있죠. 그렇죠? 어떻게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없어지는 건데.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내가 막 한글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정전돼서 전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중간에 저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있던 데이터가 어떻게 되죠? 다 없어져 버리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디에 저장됐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은 데이터가 어디가? 여기. 그걸 저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장 키를 누르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값이 어디로 가죠? 여기로 오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지금 막 코딩하고 있는 그것들은 어디 공간? 메인 메모리 하다가 뭡니까? 그걸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보조 기억 장치로 들어가겠죠. 우리 저장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인티저 A, B라고 선언하게 되면 아까 우리는 자, 변수 선언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우리가 메인 메모리에 공간이 할당이다, 할당.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말한 요 그림이 여기 똑같네, 그죠? 요 그림이 그려지게 요 그림, 그죠? 어떻게? 요렇게 메인 메모리에 어떤 공간들이 할당이 될 거라고. 자, 어디?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요까지는 A라고 하는 변수가 쓸 수 있도록 공간을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뭡니까? B라고 하는 변수가 쓸 수 있도록 공간을 할당을 해주는 거야, 할당을.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자. 어디에? A는 100, B는 200이라고 하는 값. 자, 우리 이 연산자는 뭡니까? 똑같다는 게 아니죠. 무슨 연산자, 얘가? 대입 연산자. 자, 대입 연산자가 어떻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우측의 값이 좌측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100이라는 값이 어디로? 100이라는 값이 A라고 하는 변수에. 그럼 여기 어떻게 됩니까? A라고 하는 변수에 우리가 100. B라고 하는 값이 뭡니까? 200이라고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뭡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지금 A, B 공간을 할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값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하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A라고 하는 변수와 B라고 하는 변수가 어디에 우리 메인 메모리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뭡니까?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놨죠? 우리가? 우리 메인 메모리, 여기 신체. 우리 여기 메인 메모리에는 각 메모리에 공간, 저장되는 공간마다 우리 뭘 했습니까? 이렇게 주소가 붙어요. 주소가. 그죠? 자, 땡땡땡 하고, 이게 뭐, 예를 들어, 1025, 1021, 1000. 자, 이렇게. 이러한 뭡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메모리에는, 메인 메모리에는,
우리가 값을 갖다가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주소 값이 전부 다 설정이 돼요, 설정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변수 선언하면 공간 할당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A라고 하는 변수는 어디서까지? 1004번지부터 1007번지까지 쓸 수 있는 공간 할당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B는 뭡니까? B는 어디서? 1020번지부터 1023번지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컴퓨터는, A라고 하는 변수는 어디? A라고 하는 변수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1004번지. B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1020번지라고 하는 것 같아. 컴퓨터가 이제 얘를 갖다 변수선에서 공간을 갖다 할당해 주면서 뭡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갖고 있는 거, 그 값을. 그래, 그 상태에서 뭡니까? 뭘 하게 되면 A는 100, B는 2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을 여기 대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A가 어디 있었지 아까? 우리 할당하면서 우리 뭡니까? 할당하면서 A는 어디 있다고? 1004번지에 B는 어디? 1020번지에 있으니까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는 어디 찾아갑니까? 여기 1004번지 찾아와서 여기에 뭡니까? 값을 100. B는 뭡니까? 1020번지 지금 어떻게? 1020번지 와서 여기에 뭡니까? 값을 200 이렇게 쓰면 된다. 쓰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인티저 AB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죠. 그냥 변수를 선언하면 그냥 변수 선언하는 게 아니고, 물론 변수라고 하는 값을 넣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메인 메모리 상에 할당되면서 뭡니까? 그 변수를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뭐죠? 주소 값들이 다 우리 메인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그 주소 값을 보고 그 변수의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는 요 내용이 없는데 꼭 그 내용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는 뭐냐면, 자,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자, 어떤 경우, 우리가 이렇게, 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내가 뭡니까? 쉽게 자동차에 대한 걸 한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쉽게 자동차에 우리 가격을 갖다가 산정하는 프로그램 짠다 해서 그렇습니까? 자동차니까 어떻게 내가 인티저, 오토, 이렇게 선언하면 얘는 뭡니까? 에러는. 왜? 이 오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거? 얘가 지금 우리 변수면, 변수 이름인데, 변수 이름은 우리가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이런 걸로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뭡니까? 이런, 미국의 표준기구인 안시라고 한 데가 있는데, 미국 표준위원회. 그게 안시가 뭐냐면,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정한 뭡니까? 32개의 키워드들은 뭡니까? 뭘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런 우리가 변수명이나 이런 걸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럼 컴퓨터가 뭡니까? 다른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명령, 이러한 글자들은 뭡니까? 뭘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변수 이름이라든지 어떤 이런 파일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변수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은 다 뭡니까? 무슨 특별한 용도로 정의됐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다음 뭡니까? 여기서 자, 32개 있는데 그다음 뭡니까? 여기서 전처리 지시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처리 지시자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책에는 자, 볼까요? 우리 책에는 좀 저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 일단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우리가 보면 자, 저기 나와 있는 뭡니까? 전처리 지시자 또는 전처리 연산자라고 우리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일명에 뭡니까? 샵, 여러분 쓰는 샵, 이게 바로 그 전처리라고. 자,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 프로그램 보면 자, 앞에 보면. 자, 우리 보면 자, 프로그램 할 때 보면 항상 우리 제일 먼저 있는 게 어떤 거죠, 우리? 봅시다. 자, 여기도 뭡니까? 맨 앞에 뭐가 있죠? 샵, 인클루드 되어 있죠, 그죠? 자, 또. 자, 여기도 뭡니까? 샵, 인클루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앞에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거.
자, 이 말은 무슨, 이게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뭡니까? 아까 말한 무슨 처리, 전처리 연산자 또는 전처리 지시자인데, 뭐, 예를 들면, 전처리 지시자 또는 연산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 전처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합니까? 프로세싱이죠. 자, 우리 여러분 그 뭡니까? 시키게 영어에서 앞에 풀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맞아, 한자. 뭐뭐 하기 전에. 응? before, after가 before. 뭐뭐 전에 먼저 하라는 얘기. 뭐뭐 전에 먼저. 그럼 프로세싱 우리가 처리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프로세싱 처리죠. 처리하기 전에 이 일을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처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컴파일링을 포함한 모든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이거 하기 그 전에 먼저 이 일부터 먼저 하라라는 의미로 뭡니까? 이게 바로 전처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뭡니까? 뭐를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메인 함수부터 지금 우리가 컴파일러가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처리하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는 말입니까? include 요거부터 먼저 하라고. 요거 먼저 하라는 의미로 해서 우리가 있는 게 전처리, 전처리. 그래서 여기 있는 샵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뭡니까? 총 연산자가 몇 개?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뭐를 함부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32개의 키워드하고 여기 있는 샵 같은 것들은 함부로 용도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지? 그러니까 잘 보고 쓰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해봐요. 이런 걸 통해서 뭘 하십니까? 변수 이름, 뭐 이런 거 붙여.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식별자를 할 때는 뭡니까? 우리 쉽게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언더바. 해서 총 63개의 문자를 가지고 뭡니까?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변수 이름이라고 우리가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뭘 할 때 내가 어떤 그런 식별자라든지 아니면 변수를 만들 때는 여기 있는 숫자,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언더바를 해서 총 63개를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값을 갖다, 이름을 만들고 우리가 그걸 하면 된다. 식별자를 갖다 만들면 된다. 그럼 자, 우리 봅시다. 규칙이 어떻게 했냐면,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식별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우리 뭐냐? 변수거든,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을 만들 때 학생들이, 자, 어떻게. 영문자, 숫자, 언더바잖아요. 그죠?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언더바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맞죠? 얘는 우리 영문자, 소문자니까. 얘는 영문자, 숫자. 영문자, 소문자에다가 언더바, 그 다음에 영문자, 숫자니까 상관없죠. 자, 이건 위에 거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근데 밑에는 뭡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서 뭐 그러니까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우리 변수명을 갖다 쓸 때 우리가 앞에 뭐를 얘가 틀렸죠. 그럼 얘는 뭐가 틀렸습니까? 위에 더블 코테이션 쓰면 안 되죠. 얘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자, 아까 봅시다. 자, 얘는 우리가 에러 났죠. 왜 에러 났으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문자를 숫자로 쓰면 우리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인티저, 요렇게 하면 상관없겠죠. 4, 이렇게. 자, 두 번째 봅시다, 우리가. 그 다음 인티저. 자, 얘도 우리 에러 났죠. 에러. 안 쓰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거? 요 두 개는 뭐를 의미한다, 얘는. 뭐죠, 얘는? 근데 문자열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 근데 얘는 쓰면 안 된다. 얘를 갖다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할 때 어떤 이름을 만들 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틀렸습니까? 텍스트 라이트인데 얘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뒤에 가면 우리가 세금 계산 이런 거 우리가 나중에 많이 하게 되는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우리가 그냥 슬래시는 안 되죠. 뭐가 됩니까? 언더바. 얘는 그럼 언더바, 얘는 고칠 때 어떻게 고쳐야 되죠? 쟤는 텍스트 언더바 레이트 이렇게 돼야 되지. 얘를 갖다가 텍스트 슬래시 레이트를 쓰면 틀리는 거라고. 자, 그래서 학생들 보면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아직
언더바가 익숙해져 있지 않아서 에러를 많이 내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뭡니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또 뭡니까? 뭐, 여기 있는 요 특수기호는 쓸 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변수 이름할 때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어떤 값을 할 때는 뭡니까? 의미 있는 값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 값이 뭐를, 우리 보통, 우리 책에 있는 변수 A, B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렇게 쓰면 어떻게, A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죠. 그죠? 예를 들면, 자, 내가 뭡니까? C 언어 성적이랑, C 언어,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정보통신개론. 예를 들면, 자, C 언어, 그 다음에 정보통신개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자바, 뭐, 이런 세 과목에 우리 뭡니까? 목에 우리 점수를 갖다가 뭐해서 입력받아서 우리 합계를 내는 프로그램을 짠다고 치면 변수수는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우리 뭡니까? A, B, C, 그 다음에 뭡니까? integer, sum. 이렇게 하면, 자, D. D도 있겠죠. 자, A는 뭡니까? C 언어, B는 정보통신개론, 자바는 C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받아서 합계가 D라고,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도 뭡니까? 전혀 이상은 없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됩니까? 뭘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이렇게 해놓으면, 프로그램 한 사람은, A의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A가 어떤 값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 뭡니까? 잘 모르죠, 우리가, 의미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 저렇다고 틀린 건 아닌데, 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변수 1을 만들 때는 의미 있는 걸로 하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C 언어 점수, 다음에 정보통신 개론, 다음에 자바라고 하는 요 세 과목의 점수를 갖다 우리 받는다고 치면 얘를 갖다가 뭡니까? 합격했겠죠, 합격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가 할 때, 물론 이렇게 우리 변수를 써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 integer C 랭귀지. 그 다음에 뭡니까? 정보통신개론이 뭡니까? info.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자바라고 우리가 변수를 쓰는 거. 그 다음 뭡니까? 합계니까 우리가 integer. 합계라고 하니까 우리가 D라고 하죠. 뭘 하고, 합계니까 우리가 sum.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거하고, 얘도 똑같이 변수를 선언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뭡니까? 프로그램상에서 뭡니까? 전혀 에러 없죠. 똑같죠. 컴퓨터 안에 벌어지는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는 똑같다고. 뒤에 보면 똑같이 뭡니까? 정수형 변수 하나, 둘, 셋, 네 개 선언하고 값을 갖다 넣어줄 거라고. 얘도 뭡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선언하고 값을 넣겠죠.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 어떻게 되면 틀리죠. 얘는 우리가 뭡니까? 쉽게 다른 사람을 보면 여기 A, B, C, D에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뭡니까? 잘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뭡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코드를 끝까지 돌려보지 않아도 대충 뭡니까? 이 프로그램은 첫 번째가 C 언어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개론, 세 번째는 자바라고 하는 어떤 점수를 받아서 합계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보다라고 내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차피 소스 코드, 우리 프로그램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 그 코드가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기 혼자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맞다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텍스라고 세금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를 짠다 그러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갖다 할 때 우리가 저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integer A라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integer 우리가 텍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프로그램은 얘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의미 없는 A라고 하는 보다는 뭡니까? 변수 이름보다는 이렇게 텍스라고 하면, 어떤 텍스를 내는 거구나. 예를 들면 어떻게, 이거 아니면 2020년도 거면 어떻게, 예를 들면, integer, 우리 뭡니까? 텍스 언더바 뭡니까? 2020하면 어떻게, 2020년도에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어떤 뭐를
단어들을 갖다가 조합을 해서 뭘로? 언더바를 이용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아, 이건 뭐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 같다가 좀 더 우리 식별자가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게 되게 보면 지금 많습니다. 많고 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를 갖다가 뭐를 낼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걸 배웠으니까 스캐너풀 배웠으니까 뭐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삼각형 면적 어떤 거 뭐 밑변 우리가 삼각형 밑변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그죠? 밑변 높은 거. 그런 아니면 원의 둘레 구한다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는 것 같아 제가 한번 퀴즈로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퀴즈로 우리가 기간을 정해주고 올린 것들은 여러분이 제출하면 되고 아까처럼 그냥 해보라는 건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